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산 배분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1월 전략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비를 피해가는 전략입니다. 준비해 놓은 장표 보시면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1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연준 테이퍼링 가속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자체가 경증이다 보니까 3월 달에 조기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1분기를 어떻게 잘 비를 피해갈까라는 것이 자산 배분상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저희는 세 가지를 아울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형생각 첫 번째입니다. 1분기에는 달러 강세에 대한 전술적인 포지셔닝을 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12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시사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반도체가 35.1% 전년 동월비 증가를 해서 고부가 가치 품목 위주로 대폭적인 수출 증가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30.2%, SSD가 53.9%, MCP가 31.3%, 반도체는 아주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게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15.9%가 나왔는데 지금 4개월째 지금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단가 증가율은 17%, 그런데 물량 증가율은 0.8%밖에 되지 않아서 물량이 따라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사실 말씀드려야 될 게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무역 수지가 2008년도 이후에 적자가 났던 것은 한 5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왼쪽 아래에서 차트를 보고 계신데 1번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리만 파산 당시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았었던 때였고 2번과 3번은 1월 달 에너지 수입이 급증을 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잠깐 무역 적자로 돌아섰지만 금세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역 적자가 났던 케이스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12월이기는 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수입량이 늘어난 부분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판가에 전가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여지가 있어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근접하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에는 달러 강세에 대한 전술적인 포지셔닝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형생각 두 번째입니다. 스타일 로테이션인데요. 일단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밸류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축소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스마트 베타, 팩터별 상대 강도가 나와 있습니다. 진한 초록색이 보통 성장주라고 얘기가 되는 모멘텀인데요. 상대 강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십니다. 모멘텀 팩터가 상대 강도가 떨어진 반면 밸류 팩터, 회색인데요.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연두색 저변동성 팩터인 로우볼, 이것도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멘텀 팩터가 조정을 받을 때 경기가 회복된다 라면서 밸류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경기가 아주 세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밸류와 저변동성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한국의 가치 성장 상대 강도입니다. 지금 2016년, 19년에는 가치주 반등이 잠깐 있다가 다시 성장주로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조적인 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때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변동성을 가치주로 해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형생각 세 번째입니다.
한국 크레딧 채권에 대해서 선제적 비중 확대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현재 1월 달에 한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금리는 전체적으로 레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초 효과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가격은 채권이 빠지게 되는데 크레딧은 연초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크레딧 채권은 강세 분위기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추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국고채 변동성은 상당히 확대가 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컨트롤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가 방향성 자체는 완만한 회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크레딧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채 전반으로 보면 여전채 그리고 회사채 금리차가 상당히 확대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는 좁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위험자산의 변동성 확대를 크레딧 채권 선제적인 비중 확대로 좀 견뎌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모델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 신형 자산 배분 모델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12월 수치까지 업데이트를 해놨는데요. 현재 아직은 위험자산 선호 국면인 1사분면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값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2사분면은 사실상 위험자산 축소 시그널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2사분면에 근접하는 모델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기선행지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물가가 고점 대비 떨어진다 해도 4%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경우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경제적인 관점으로 위험자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아예 안 가져갈 수 없다면 그래도 선진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EPS의 상대 강도 그리고 이익 상향 조정 강도를 보게 되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훨씬 더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도 상향의 강도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다 상향의 시그널이 떴었는데 유럽 쪽은 지금 상향 시그널이 12월부터는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강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흥국은 이익 하향폭은 둔화됐지만 상대 매력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일단 이 달러 해지를 하면서 선진국 위주로 비중을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축소 쪽으로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채권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국고채보다는 회사채 그리고 해외 크레딧은 아직까지는 중립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나 좀 시클리컬 업종에 좀 치중해서 발행이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크레딧은 아직까지 중립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국 회사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식 쪽은 한국, 미국, 중국 세 가지가 있을 텐데 한국의 경우 반도체 이익 하향은 멈췄지만 시클리컬과 금융 등 여타 업종의 이익 하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12개월 포워드 EPS는 아직 하락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직 역사적 평균 대비에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배당락 이후 추가 조정에 대비를 하는 관점이라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익 상향 추세가 유지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방어적 관점의 바이오 ETF 정도를 편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2%포인트 비중을 하향을 했었는데요. 이번 달에 추가로 하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익 상향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상향 강도가 좀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연준 테이퍼링 가속화 시 유동성 여건 타이트해지면 고밸류 성장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반도체 ETF를 10% 편입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2%포인트를 줄여서 8%로 하향을 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중립입니다. 헝다 리스크 확대로 상당히 좀 좋지 않아서 선조정을 받았던 측면이 있고 최근 LPR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해서 12월 그나마 강보합을 보였는데요.
최근 전기차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하게 되면 반등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은 1월에 하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고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크레딧, 회사채는 상대적인 아웃퍼폼 예상한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채권은 FOMC에서 지금 3월 중순 조기 테이퍼링 종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역시 뭐 아주 강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는 좀 올라갈겠고 명목 국채 투자 메리트는 낮기 때문에 물가채 그리고 크레딧물의 상대적 강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자재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0%의 높은 비중을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 급등 이슈가 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겨울철 계절성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적 불안 그리고 유럽의 그 송유관 그 공급 중단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안들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원자재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 편입했던 그 달러 선물 ETF를 편출을 하고요. 달러 자산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면서 그리고 기초금속 가격의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메탈 ETF인 DBB를 5% 편입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구리, 알루미늄, 아연 재고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 급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선제적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편입했다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ETF 유니버스입니다. 12월 제한 비중에 비해서 올해 1월 제한 비중이 하락한 자산은 미국 주식이고요. 미국 주식, 특히 반도체 ETF에서 2%포인트를 낮췄다 보시면 되고 채권은 2%포인트를 한국에서 높였습니다. 지금 중기 우량 회사채 비중을 7에서 9%로 높였다 보시면 되고요. 대체 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선물을 편출을 하되 메탈 ETF인 DBB를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네, 1월 자산 배분 전략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2월 자산 배분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